저는 2022학년도에 2학기 때 공감과 소통 강의를 수강했던 철학과 22학번 서은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공감과 소통이라는 강의를 왜 듣게 되었으며 한 학기밖에 되지 않은 이 강의가 저희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또 여러분들이 공감과 소통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바로 소통이라는 단어에 꽂혀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수업이 토론 수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첫 시간에 들어왔을 때 이 수업이 토론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토론을 하기는 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누가 이겼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토론 수업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 수업을 제가 원래 지금도 말을 더듬거리지만 말을 더듬거리는 걸 좀 줄여보고 제 의견을 좀 더 명확하고 효과적이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을 듣고 나서 이 수업이 토론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조금 더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타인과 더 효과적으로 공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수업은 아까 OT에서 들었다시피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고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OT에서 말했다시피 피드백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점이 모자란지에 대해서 어디를 보충해야 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제가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익히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발표를 통해 특히 얻을 수 있는 건 아마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발표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가령 손동작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너무 대본을 많이 읽는다든지 PPT만 보고 발표를 한다든지 자신의 발표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토론을 하면서는 발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모르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조사하면서 여러 논문이나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는 정보를 보충할 수도 있고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토론을 하면서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또 듣게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근거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근거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상대의 의견에 더 경청하게 되며 상대의 말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표와 토론들도 다 인상 깊고 얻어간 게 많은 수업이었지만 제가 정말 재밌고 인상 깊게 활동했던 건 바로 도서 리뷰였습니다. 저는 평소 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1년에 한 권도 겨우 읽는 사람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책으로 하는 활동들은 거의 다 발췌독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도서 리뷰 활동으로 이제 그 습관을 조금 더 고쳐보고자 한 권을 시간 나는 틈틈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도서 리뷰 활동은 저의 독서 습관을 바로잡는 계기도 되었고요. 도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어요. 물론 이때 선택한 도서가 소설책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을 완독을 함으로써 책 안에 있는 주인공들의 서사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책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 저만의 도서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까 뒤에서 들었다시피 저 톡방에다가 자신의 도서 리뷰를 3분에서 5분 정도 녹음해서 전송하고 그걸 듣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도 듣고 조원이 보내준 도서 리뷰 파일을 보면서도 이 책은 나중에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도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책을 읽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또 자신의 발표도 당연히 점검하게 됩니다. 그 녹음 파일을 보는 것도 피드백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듣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양한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게 공감과소통 강의를 들을 첫 시간에 이렇게 강의 후기를 발표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제주대학교 도서관 사이트 로그인을 하시면 DBPR나 혹은 다른 전자도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DBPR 논문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외부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는 가끔 막히는 것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을 DBP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나 약간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나 정확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거짓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위키 같은 이런 개인이 수정 가능한 사이트, 지식인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기보다 이런 논문 사이트나 전자 사이트 혹은 도서관 가서 책을 대출하셔서 그런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서 리뷰와 같은 경우도 책을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아까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상담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토론 같은 경우 출처 표기를 안 하고 제출할 수도 있어요. 급하게 하다 보면. 혹은 잘못된 정보나 오타 같은 것도 이미 제출을 했는데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는 받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서 후기 말씀해 주셨던 분처럼 발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때는 대본을 보고 연습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PPT 장면에는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앞에 섰을 때도 보다 조금 덜 긴장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짧은 팁을 드리자면 대본을 다 못 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본에다가 짧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혹은 이건 좀 잊어버릴 것 같다 하는 걸 키워드로 적고 이렇게 약간 앞에 이렇게 잡고서 발표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게 조별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조원들과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토론을 하면서도 조원들과 약간 갈등이 발생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조금 원석이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조원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조를 이루어서 친해지고 말을 터는 방식도 터득할 수 있었고, 발표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조금 덜 긴장한 상태로 발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